안녕하십니까. 유럽 지리와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지만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강의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첫 주니까 소개에 대해서 또 교재라든지 또는 저에 대해서 또는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수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스웨스트라는 항공회사의 전산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95년도에는 제가 밀도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항공,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2003년도에 관광학 석사와 박사를 공부를 하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IT에 관련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또는 IT를 이용한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관광에 대한 문화 관광 특히 이런 관광 자원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제가 또 저술한 책이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또는 문화관광론이라는 책을 작년에 이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도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광과 더불어서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간략하면서도 쉽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이제 자세한 거는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하고 아마 4월 중순에 만날 것 같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요. 교재는 여기 같은 학교에 이혁진 교수님이 출판하신 유럽의 문화와 관광이라는 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물론 온라인에서 가까운 출판 교재를 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세로미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서 해서 입금한 후에 하면은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은 아마 2만원인데 온라인에 구입을 하시면 10% 정도 DC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교재 외에도 이제 부교재로 제가 스크랩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또 이 PPT를 참고하셔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할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매뉴얼상에는 1주차에는 개강 소개를 하는 거지만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주차의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주의 차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16주의 차에는 기말고사가 있죠. 그래서 그 전주에는 보강주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2주차 때는 세계에 대한 지리와 지리적인 위치와 또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또 세 번째 주에서는 유럽에 관해서 특히 그래서 유럽은 크게 나누면 동서남북으로 지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 문화들이 어떻게 돼 있고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유럽의 특징
특히 유럽은 그리스 고대 때부터 중세까지 건축물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보존이 돼 있죠. 그거에 대한 정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었다면 원래는 제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4주차부터는 학생들이 원하는 국가를 정해서 이제 발표를 약 15분 정도씩 나눠서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은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관계로 발표는 중간고사 이후에 하게 될지 또는 개강을 하면 하게 될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부터는 이제 지역으로 유럽의 동유럽을 먼저 서로 스타디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석가탄신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목요일 날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휴강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빼놓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레포트를 유럽에 대한 건축사에 대한 거를 한번 지난 학기 때도 숙제로 레포트로 제출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유럽 건축사 이렇게 또 건축만 쳐도 서칭을 하시면 유럽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니까 그렇게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유럽 중세와 고대가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지 특징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이나 그 건축물 되게 성당이나 이런 궁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진과 더불어서 시간 나실 때 자료 수집을 해 놓으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마친 후에는 서유럽, 그 다음에 북유럽, 그 다음에 이제 남유럽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로 스타디 한 다음에 보강주가 끝나고 나서 16주의 기말고사를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 중에서도 제일 관광지로서 인기 있는 곳이 사실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유럽입니다. 저도 유럽은 몇 번 가봤지만 더 자꾸 가고 싶죠.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이 이제 배낭여행이죠. 특히 여름에 그죠. 겨울은 좀 추워서 뭐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뭐 겨울에도 또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해가서 오늘 저랑 공부를 하면서 배운다면은 그렇게 무리 없이 여행을 즐겁게 또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유럽은 여러분들이 또 가까운 나라끼리 어떤 조약을 맺어서 통과하기가 매우 쉽게 돼 있죠. 그러나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자제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 안정되면 한번 유럽은 가볼 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하는 지역이 어느 나라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놓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유럽이 한 50개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10여 개국이 넘어요. 그리고 또 유럽이 특히 동유럽에 러시아가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오늘 뭐 첫날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기점이 1991년이에요. 그때 주변 국가들이 많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현대에 와서 지금도 러시아가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1991년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자기 주권을 하고 있다는 정도를 어느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또 학생 사실은 학점이겠죠. 그래서 학점을 알기 전에 먼저 좀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요. 여기 영국이에요. 영국. 그렇죠? 여기 북쪽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데가 북부 지역, 영국을 비롯한 거고, 물론 여기는 아일랜드죠. 그래서 여기가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은 쪽이 있어요. 빨간 지역이 이쪽 지역이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그래서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게 러시아고,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물론 크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가 이제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는 특이하게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쪽 왼쪽이 이제 유럽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시아죠. 워낙 크니까, 그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러시아라는 정도 아시고, 빨간 지역이 동유럽이다. 그 다음에 파란 지역이 북유럽이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남유럽이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다음에, 요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동서잖아요. 근데 서인데, 여기가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린색으로 된 것이 이게 남유럽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코로나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죠. 여기가 이탈리아로 구두 장화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탈리아. 다음에 여기가 프랑스죠. 프랑스는 서유럽이죠. 그래서 서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부지방.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유럽. 그래서 빨간 지역은 동유럽.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유럽을 생소한 나라도 있지만 유럽을 공부하실 적에 특히 국가 지역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또는 수도가 어딘지, 그 다음에 이제 국기가 되게 삼색기가 많고 십자가 위주로 되어 있지만 색상이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두시는 것이 이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국가로 보면 여기 이제 흑해가 있는데, 그죠? 흑해가 있는데 여기 밑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터키는 유럽에 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여기가 조그맣게 일부가 터키가 속해요. 그래서 일부 터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나라, 또 이쪽에 있는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 있죠. 요 나라들은 지역은 아시아지만 유럽으로 통계가 유엔에서 잤기 때문에 WHO에서 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주변 국가들의 문화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지만 문화가 유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많은 교육이라든지 또는 종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넓게 전파돼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중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을 해놓은 거는 일부 동서남북으로 유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부 유럽을 또 일부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서남북 유럽 외에도 가운데 있는 나라를 중앙 유럽이다, 중부 유럽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중부 유럽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세 번째 주에 유럽에 대해서 다시 지리적으로 말씀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래서 평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 다른 과목과도 유사하지만 저는 이제 중간고사와 이제 기말고사를 각각 30점씩 30%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은 제가 문제를 거의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시험에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교양
필수도 아니고 교양 선택이니까 말 그대로 교양에 가깝게만 알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시험은 가로식으로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 20분에서 30분이면 거의 풀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가로식으로 할 테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태리 수도는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각 나라의 국기를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 국기인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거는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되게 가로식에 나오는 거고요. 글쎄 이번 학기에는 이제 논술 문제는 하나 정도 냈는데, 중간고사 기말에는 제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는 한 문제 내는데 되게 그것도 이제 알려드려요. 문제를 어떤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고, 그때 가서 중간고사를 보는 시점에 일주일 전에 제가 더 시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출석인데요, 그죠? 출석은 3번 결석하면 아마 학점이 안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퍼센트는 한 20% 차지하고요. 될 수 있으면 결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결석을 하게 되면 거의 B에 그냥 한번 결석으로 시험을 만점 맞아도 거의 B 수준의 상대평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석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도 감점에 포인트를 잡으니까 여러분들 지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물론 뭐 재해라든지 이래서 버스가 늦어서 그런 증명을 갖고 오면 지각을 안 잡지만, 지각도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만에 하나 몸이 아파서 그럴 경우는 이제 한 학기 한 번 정도는 좀 특히 여학생들은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대신 봉사를 했다는 3시간 수업이니까 2시간 반 이상 봉사활동 한 거를 하면은 그거를 출석을 결석을 출석한 걸로 대체 한 번 정도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봉사 1회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레포트인데요. 발표 레포트가 이제 20점인데 레포트를 제출을 가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셔야 되는데 발표를 하면은 발표 점수가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 점수가 10점이에요. 이것도 룰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걸 지키시면 돼요. 꼭 제출 날짜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제출일은 발표 날짜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방법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면서 질문도 하게 해요. 같은 날에 질문, 그 나라를 5개 나라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한 나라를 발표하지만 상대편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게끔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갖고 오시면 돼요. 그것도 이미 다 서로 먼저 약속을 하고 질문을 할 거니까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란 나라에 가본다면 어디 나라를 가보는 게 좋은지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제 핑계를 대세요. 제 핑계로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라는 거 아시지만 A 점수가 30%고 B 점수가 35%로 해서 총 B 등급 이상이 65%라는 거. 이거는 뭐 학교에서 지정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까 출석 문제인데요. 출석에 대해서 사전에 혹시 또 4학년 학생들은 면접을 본다든지 그죠? 또 훈련을 남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전자출결해서 그런 것들은 알 처리가 되도록 그죠? 알 처리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지리와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그래서 요 저작권이 학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좌로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